안녕하세요, 모토볼라입니다. 자, 한 시즌이 넘어가며 이렇게 하나 둘씩 소모품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헌터커브. 그래서 이번 영상도 헌터커브 자가 교체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헌터커브 체인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모 한계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고 체인 수명도 지금 거의 다 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번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하는 김에 이 대기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기어도 교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헌터커브의 순정 체인 교체 주기가 1만 킬로에서 15,000킬로 사이에 이제 교체를 권장을 하지만 주행 환경이나 뭐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체인 교체 주기라서 이 체인은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시면서 교체 주기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체인 교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필요한 공구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헌터커브는 클립 같은 링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링크를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이 플라이어나 아니면 펜치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간단한 체인 연결 도구. 그래서 이거는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바퀴를 이제 많이 풀어봐서 외웠죠 이제. 자, 10mm, 12mm, 14mm, 17이었나? 19 이렇게 4개 뒷바퀴 푸는 전용 툴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기어 커버를 풀어줄 때 쓰는 롱복스 R 8mm짜리 롱복스 복스 R인데 복스 R이 좀 더 긴 걸로 사용을 하셔야지 이 소기어 커버가 분리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렌치, 그렇죠? 소기어랑 대기어를 교체할 때 이 토크렌치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공구 중 하나입니다. 손의 감각을 믿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 토크렌치 필요 없는데 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토크렌치 꼭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한번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인 텐션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해야겠죠? 10mm야 12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맞물리게 풀어주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요 체인 있는 쪽이 14mm 그리고 체인이 없는 바깥쪽이 19mm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체인의 텐션이 최대한 느슨할 수 있게 바퀴를 앞에까지 밀어준 다음에 이 소기어 커버를 먼저 열어주도록 할게요. 볼트는 위에랑 여기 아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커버 쪽 나사류들은 진짜 살짝만 풀려도 손으로 쉽게 풀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힘을 줘서 풀어준 다음에 손으로 살살살살살 풀어주면은 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빠져요.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기어를 넣는 이 발판을 풀 수 있는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풀어내서 얘를 드러내고 그 다음 얘를 분리를 시켜줘야지 이 소기어 박스가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한번 이 녀석 빼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요 밑에 커버를 분리해 줘야지 이 녀석이 분리가 되고 이 소기어 커버를 풀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어렵네, 어려워. 아유, 됐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 이제 여기 분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살살살 풀어서 이렇게 기어 발판을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이드에 고정되어 있는 클립이 있어요. 이거를 양쪽으로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상태로 기어 센서를 빼주고 소기어 커버를 드러내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한데 많기로 탄 거 치고는 그래도 좀 깨끗하지는 않은. 얘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오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체인을 다 빼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체인 이거를 이쪽으로 밀면서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나 플라이어. 이 클립도 끼는 방법이 있어요.
진행 방향으로 이 동그란 게 앞이 오도록. 이거는 빼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오케이. 벤치 같은 걸로 살짝만 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손으로 살짝만 빼주시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그 상태로 구멍이 큰 쪽으로 빼주시면은 얘는 분리가 됩니다. 자, 이쪽 이렇게 지금 껴져 있었는데 요 둥근 부분이 진행 방향, 그리고 여기 클립이 없는 부분 리어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 상태에서 요 바깥에 있는 체인 링크를 살살살 빼갖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은 체인이 분리가 됩니다. 살살살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인을 빼주면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은 이제 뒷휠 분해를 해주도록 할게요. 베어링과 나사류 잊어먹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이제 참 쉽네. 쉬워. 뒷바퀴를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쪽 디스크판이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으쌰! 자, 이렇게 뒷휠이 분리가 됐으면은 볼트가 4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된 볼트 4개를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3mm 육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한쪽을 잡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풀고. 볼트가 좀 신기하게 되어 있네. 풀리지 말라고 이런 볼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서 분리를 해주면은 대기어 분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10,000km 탄 대기어의 모습이고, 이 깨끗한 게 이제 이번에 갈아줄 순정 대기어인데, 똑같이 38T로 되어 있고, 진행 방향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꽂을 리는 없잖아. 거꾸로. 그렇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은 되는 그런 대기어 조립입니다. 잘 꽂아주면 되고, 이게 좀 티가 지금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대고 봤을 때 이 마모도가 상당히 진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톱니에 이제 마모도가 다 되면은 이제 이 톱니가 끊어지거나 뭐 손실이 되면서 이 체인이 헛돌거나 이런 이제 중요한 동력 전달이 안 되니까는 얘는 진짜 잘 확인을 해주면서 교체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조여주고, 어느 정도 힘을 주지 않는 토크값 한에서 이렇게 좀 조여주고, 오케이. 그 다음 대기어 토크 값이 32 토크 값을 줘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발에 고정을 시키고, 토크렌치 잘 쐈어. 자, 이러면 뒷바퀴 조립은 끝이 났고, 이제 소기어를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시 넌 기다리고 있어. 자, 소기어도 마찬가지로 요 볼트 2개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딱 봐도 10mm 같네. 고수가 되는 느낌, 바로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볼트 구경만 보고 딱 알아차리는. 소기어를 풀 때는 중립보다는 안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기어를 고정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고정이 됐을 때 풀어주시고, 토크 값이 세지가 않아갖고 풀리는 거 정말 잘 풀려요.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기어 고정 핀이 있어요. 이게 딱 이 상태로 하면은 얘가 안 빠지고, 살짝만 돌려주면 이제 빠질 수 있는 홈에 맞춰서 얘가 나와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 상태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소기어 고정 핀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살살살 이렇게 빼서 소기어를 분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요 앞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알파벳하고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꽂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문자가 있는 쪽이 제가 앞에 보이는 쪽으로 해갖고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이렇게 새 소기어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잘 보이네. K2E 그리고 14T 톱니바퀴 개수를 말하는 거죠. 티수 1, 2, 3, 4, 5, 6, 7, 8, 9, 10 14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맞는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는 그런 소기어입니다. 소기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많이 달진 않았어. 확실히 얘는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얘는 녹도 많이 쓸고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새 놈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없네. 이거 잘 보관해야겠네. 이 클립. 그리고 이제 여기 소기어 커버를 연쪽에 이물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츠 클리너로 한번 딱 닦아주고 그 다음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얗게 불태웠군. 빰 두둔. 자, 이제 깨끗하게 닦였고 이제 조립은 분해 역순. 아까 소기어 말씀드린 대로 이니셜이 박혀있는 곳으로 바깥으로 해갖고 잘 꽂아주시면 되고 소기어를 고정하고 있던 클립을 넣고 적절한 토크 값으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렌치야 어딨니? 이거 됐다. 같이 들어간다. 얘는 뒤로 굴러가는 게 그러네. 그래요. 이 녀석은 체인을 체결해주고 그 다음 고정이 됐을 때 그때 토크 값을 줘서 조여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되나 봅니다. 순정 체인 잘 뜯어주시고, 역시 이 헌터커버가 타이완 제품이라서 이런 식으로 타이완에서 바로 수입이 돼서 오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링크 거리도 있고 아까 빼냈던 그 U자형 핀셋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체인을 연결하기 전에 요 뒷바퀴를 먼저 이제 조립을 해준 다음 그 다음 이 체인을 한번 체결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뒷바퀴 조립. 따란 딴딴 따란 따란 딴딴. 자, 그렇지? 체인이 들어가는 반대편 브레이크,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잘 확인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넣어주고, 이 헌터커버는 뒷브레이크 패드가 뒷바퀴랑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라서 확인을 잘 하신 다음에 구멍에 맞게 잘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딨니 구멍아? 상태에서 으쌰, 최대한 바퀴를 앞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너무 세지 않는 토크 값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얘를 너무 세게 조이면은 텐션 조절이 힘들겠죠? 고정만 될 정도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체인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하면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냥 분해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하는 거고. 따라란 따라란 둥쿵 착착. 자, 오픈. 자, 보시면은 그 체인과 체인을 연결해주는 링크라고 하죠. 링크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체인. 따라란. 엄청난 오일들이 발라져 있네요. 그래요. 이 체인 자체는 앞뒤가 없어요. 합체되는 부분만 좀 유의해서 조립을 해주시면은 이 체인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체인 U자형으로, U자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체인을 잡아주는 이 링크를 안쪽에서부터 끼워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부분에다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클립? 이거를 체결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U자형 고리를 여기 보시면 요 끝에, 그러니까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진행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얘를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서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일자 드라이버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딸깍 소리가 나서 잘 체결이 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참 쉽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체결은 다 완료가 되었어요. 아주 잘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까 저 소기어 토크 값을 줘서 안 조여줬잖아요. 이런 거 잊지 말고 조여주면 될 것 같네요. 뒷바퀴가 체인을 고정을 시켜주면서 안 움직일 수 있게 잡아준 다음에 이 상태로 오케이. 너무 오버 토크로 조여도 안 되고 너무 토크가 없는 채로 조여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사이드 스탠드 센서를 껴주고 그 다음 커버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기어 발판. 오케이. 여기까지 조립해줬고, 자, 이제 아까 분리했던 엔진 가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장 카울류들은 토크 값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조여지는 만큼 조여주시면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토크 값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있는 힘껏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토크 값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뒤쪽. 텐션 조절은 워낙 많이 보여드려갖고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진 않을게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체인을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줄까지 오자 그냥. 둘 딱 걸쳐주고 조여주시고, 그래요. 뒷바퀴 토크값 59 잊지 말고 한 번 더 오케이 해주면 체인 교체 완료. 오케이. 센서 잘 확인되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이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체인 교체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꼭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굳이 없어요. 뭐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그런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이게 바이크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망가져도 좀 자신있게 고칠 수 있을 그런 이 자가정비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래오래 타야죠. 기변도 못 타는데. 근데 확실히 체인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너 진짜 어딜 배워? 그래. 올라와. 이상 모토볼라였습니다.